올해 83세입니다. 노년을 보내며 단순히 늙는다는 것이 슬프기보다는 아프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슬픕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좀 더 준비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시대는 이제 100세 넘게도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있고 그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지요. 나이가 들어도 혼자서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또래의 나이인 사람들보다도 젊어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년 행복을 위한 방법들이 무척 중요해진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에도 건강생활 습관을 이어오면 약 15년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인생 2막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70세 이후에도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보약과도 같은 7가지 비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는 돈을 어느 정도 쓰는 것이 노화 예방법입니다. 고령이 되면 건강을 위해 놀고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령자가 검소하게 사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어서 연금으로 노래방에 가도 되는 거야? 연금 생활자가 놀러 가다니 괘씸하다라는 등 비난을 받기 쉽지요. 그러나 집 밖에 나가 놀아야 전두엽이 자극을 받습니다. 즐겨야지 면역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노인들은 더 노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시선에 따라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행복을 위해서는 70대, 80대여도 당당해야 합니다. 70대라는 나이 안에서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는 한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여러 가지에 잘 어울리는 세대입니다. 이제는 돈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정장이나 캐주얼 패션 모두 원한다면 입을 수 있죠. 또한 70세를 지나면 다양한 세계를 즐길 수 있고 선택지도 넓어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어도 남들의 시선에 의해 고민했던 것들을 70대가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뭐든지 도전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는 역시 적극적인 70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미는 것을 남들이 알아줄 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재미를 느끼게 되죠. 70대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는 이유로 피곤하기만 하다라는 이유로 집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나이입니다. 많은 노년 전문의들에 따르면 70대는 이제 인생 마지막 활동기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점차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해보는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친구가 없더라도 혼자서 취미를 즐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멋지게 어울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를 깨닫게 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지요. 또 요즘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이지요. 돈 쓰기에 따라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사회 제1선에서 은퇴한 고령자는 돈을 쓰게 되면 자기애를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이 돈을 쓰고 놀면 지금까지 소규모였던 고령자 전용 비즈니스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더더욱 좋은 퀄리티의 즐길 거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령자가 제대로 놀아야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조건 절약하고 아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생에서 재미를 찾고 행복하게 지내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해보려는 것들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몸에 익힌 습관은 70세 이후의 인생을 구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0대, 50대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60대가 되어도 외모뿐만 아니라 뇌나 혈관의 젊음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학의 힘에 의존하면 대략적인 목표로 70대 정도까지는 아직도 노화와 싸우는 것이 괜찮을 듯합니다.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로 인하여 행복하게 산다면 이제는 80대까지도 노화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70대를 넘어 적당한 때가 오면
이제는 충분히 준비를 잘하여 노화를 받아들이는 단계로 옮겨가야 합니다. 사실 나의 생각은 아직 젊은 때에 머물러 있어서 노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서서히 나도 잘 늙어가겠다는 생각을 할 때입니다. 70대의 뇌 기능과 신체 기능을 의식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가 돼도 요양 서비스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가는 것이 좋겠지요. 우선 활동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욕 저하를 피하고 전두엽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습관 만들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70세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은퇴하게 되면 이렇다 할 신체 움직임이나 두뇌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즉, 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뇌를 쓰고 신체를 움직이려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뇌 기능도 운동 기능도 더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70대 때 만들어둔 습관은 80대 이후 그리고 생애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70대에 평소 운동을 못하는 대신 반드시 걷겠다고 마음먹고 20분씩 매일 산책하는 습관이 든 사람은 그것을 80대가 돼도 계속합니다. 수영을 하겠다며 70대에 결심하고 습관화시킨 사람은 80세가 돼도 체력이 있는 한 계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으로 접어들면 등산에 취미를 붙이는 경우도 많지만 등산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가짐만은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운동뿐만 아니라 노래, 그림, 바둑, 장기시 등의 취미 활동도 70대에 습관화시켜두면 80대가 되어도 이를 그만두어 행복을 잃어버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70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80대가 되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80대에는 신체 기능이 당연히 70대 때보다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의욕도 더욱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니 아직까지 현역 때와 비슷한 신체 기능과 의욕이 남아있을 70대에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노년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오는 신호를 알아채야 합니다. 그리고 70대의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가 오는데요. 바로 의욕 저하입니다. 뭐든 하려는 의지가 꺾이면서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과 자책이 나를 휘감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고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40대, 50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누워 지낸다고 해서 그 즉시 뇌 기능과 허리, 뼈 기능이 쇠퇴하지는 않지만 70대가 그렇게 한다면 곧바로 노화가 일어나죠. 70대부터는 이제 의욕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요양 서비스 대상이 되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알고 있는 점이지만 실제로 계속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 저하가 진행되어 활동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흥미를 갖지 못해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외출도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의욕 저하가 나이 들매 있어서 노화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과 동시에 나에게 주는 신호임을 알아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지요. 70대 이후의 행복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얼마만큼의 의욕이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나이가 같더라도 어떤 사람은 젊고 행복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정년 은퇴를 했다고 해서 아예 일을 손에서 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행복을 줄 기회를 앗아가는 것과 같은데요. 요즘은 100세 이상까지도 삶이 이어지는 장수시대이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거나 정년 후 재고용되는 것처럼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차차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은퇴 후
아예 소일거리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점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70대에 단번에 늙고 건강이 약해진 사람은 은퇴 후 모든 활동을 한꺼번에 그만둬버린 사람이라는 통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계속해서 일했으니 이제 퇴직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내고 싶다며 퇴직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년 은퇴 후 잠시 동안 나의 행복을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70세까지 현역 생활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퇴직해버리면 우울감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그만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있고 다양한 일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미나고 행복한 인생의 에피소드도 발생하죠.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그러한 뇌 활동이 없어지게 되고 치매가 될 위험만 높아질 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아무리 사무직이라 해도 통근하다 보면 생각보다 신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70대가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 한 달쯤 후에는 신체 기능이 떨어진 것을 몸소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소일거리여도 좋습니다. 또는 취미 모임에서 직책을 맡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이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 역시 퇴직 후 사회 참여로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누군가와 함께 일하며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인생에서 커다란 행복과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즉 70대가 됐다고 이제는 정말 노년이니 아무 일도 안 하고 모든 것에서 은퇴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즐긴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70대는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최후의 기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100년 시대의 길고 긴 노화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더불어 70대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80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0대를 어떻게 지내느냐? 그 열쇠가 내 행복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느냐가 되죠. 통계에 따르면 70대 초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지 않는다면 50대, 60대 때처럼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는 시기이죠. 그러니 인생 최종의 활동기 70대를 확고하게 의식적으로 행복하게 보내고 활기차게 보내야만 뇌와 몸이 젊음을 잃지 않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리한 절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솔직한 의견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들을 무조건 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경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 손상이 올 정도로 술을 마신다든지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언제나 완벽하게 절제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지나치게 금욕적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면 인생의 작은 부분에서도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80대 이후부터는 어느 순간 아무리 맞서봤자 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가 와도 계속 젊게 살고 싶다고 싸워봤자 결국은 좌절감에 시달릴 뿐이죠. 85세를 지날 무렵부터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때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80세가 넘게 늙어버린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고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결국 다시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70대에는 사람들이 보다 활기차고 아직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90대 100세 이후에 하는 것보다 70대에 하는 것이 효과도 더 있고
의미도 큰 법이죠. 여섯 번째,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생활 습관으로 살찌지 않고 영양이 결핍되지 않는 체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년 고령 이후에는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을 극단적으로 조절하여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이 많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년 고령 이후에 몸에 필요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영양 부족이 오히려 나쁜 역할을 하고 있어 부족한 것을 더해준다는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극단적인 식사 제한을 한다면 필요한 영양소 섭취를 하기 어렵습니다. 식사 제한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양소 섭취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단백질, 콜레스테롤, 지방 등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 아마도 외견상으로는 살이 빠져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 윤기가 나빠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냐는 말을 들을 수 있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모발량이 줄어들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기가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한 제한으로 영양이 결핍된다면 세포들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세포 단위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각종 비타민과 여러 효소들이 필요한데요. 음식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들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 건강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을 먹느냐보다 70대 이후부터는 폭식하지 않는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 조상님들을 비롯한 현대의 전문가들 역시 소식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요. 요즘은 음식이 풍부한 시대이기 때문에 과하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터질 때까지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먹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식사를 할 때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식사를 시작하고 약 20분 지나야 된다고 하지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급한 성질 탓에 또는 바쁜 일로 인해 20분 전에 식사를 끝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먹게 되면 위장에 부담이 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식사를 할 때는 더욱 천천히 꼭꼭 씹어서 넘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더 이상 주변인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친구와 비교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과의 비교를 하여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과 자꾸 비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되고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유발되기 쉽습니다. 이는 행복을 저해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결국 불안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책감은 우울감, 불안감, 자존감 하락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대 이후에는 이런 감정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물론이고 건강에까지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기 때문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대는 아직 활동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타인과의 비교는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자신의 강점과 목표를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닌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난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자신의 성취와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자신만의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죠. 무엇보다도 고령자 전문 병원에서 몇십 년 근무하며 매일같이 노인들을 봐온 의사가 말하길 나이 들면 젊을 때와 다른 더하기 의료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고령자에게 행복이란 즐기는 능력이라고 하였죠.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행복한지 어떤지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꼴불견이다 생각하면 불행하지만 고맙다고 생각하면 행복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도움을 받으며 죽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자기만의 인생 드라마가 있고 모두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단 하나의 존재인 동시에 잘난 인생, 못난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전부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인 행복이란 역시 노년이 되어도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겨야지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100년 인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이제 노년층에 접어들며 나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누구는 앞으로의 나날을 행복하게 보내고 누구는 걱정으로 지새우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우리의 매일매일 선택과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꺼번에 전부 하려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그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게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언제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